그러면 다시 총칙 갑니다. 26쪽.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에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잣대로 해서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자, 26쪽 제1절 중기업의 유래는 안 하지요. 나온 적 없으니까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28쪽 법령의 구성 및 성격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29쪽. 자, 29쪽 이 법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성격은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만 척하면 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법원 중개권한 기본법. 두 번째, 민법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 세 번째, 중간법. 그쵸? 네 번째, 국내법입니다. 그쵸? 주의하실 것은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시험 봐서 정을 땄다면 외국인도 등록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다시요. 이 법의 성격 첫째 기본법이다. 두 번째 특별법. 세 번째 공법과 사법이 짬뽕된 중간법이요. 네 번째 국내법입니다. 그쵸?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0쪽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조문만 외우고 읽고 정리할 겁니다. 조문만 정리하면 충분해요. 법 제정 목적.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합니다. 지육과 공투가라고 그랬어요. 지도 육성합니다. 공정하고도 투명한 부동산 무슨 질서? 거래 질서. 지육과 공투겁니다. 거래 질서 확립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이바지함의 그 목적이 있다. 표현되지 아니한 것들은 전부 다 참말, 거짓말. 다시 한번요.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투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해서 국민 경제 이바지함의 그 목적이 있다. 오케이.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나눠드린 유의물 한번 봅시다. 목적 등에서는 주로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가?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X다 O다. 사실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세요. 정확하게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라고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출제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마 특별법적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대충 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나와요. 애초부터 민법이 가진 문제점,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옵니다. 의미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본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맞나요? 아까 기본법이라고 그랬죠? 특별법, 중간법, 국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자, 뭐를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이 법의 성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성격은 사법도 공법도 아닌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의 성격을 물어본다. 중개계약을 물어본다. 중개계약을 물어봤다니까요. 예? 중개계약은 업자와 의뢰인 간에 체결됩니다. 사인 간에 체결되는 사법계약이죠? 공법계약 아니죠? 예. 4번입니다. 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은 법 제정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했네요. 없는 거 맞죠?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말 안 나와요? 적절한 규율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규율이란 말이 꼭 그럴싸해요? 5번 이 법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맞게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업을 거기는 뭘로 바꾸고 부동산업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그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무슨 질서?